안녕하세요. 저는 우주 개발의 미래 기술 동향에 대해 발표를 하는 최설인입니다. 저는 이번 우주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인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최근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우주 개발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우주 산업 시장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주 산업 시장을 올드 스페이스 시대라고 한다면 최근의 시대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뉴 스페이스 시대는 기존의 올드 스페이스 시대와는 달리 국가 주도의 고비용의 고성능 로켓을 만들기보다는 사기업이 수익성을 목표로 하여 로켓을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 비용 절감을 기술의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LA에서 2023년에 재사용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펠컨은 엔진 한 기를 회수하였고, 뉴질랜드의 로켓 기업 로켓랩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엔진 등의 부품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로켓을 제작하여 제작 비용을 매우 많이 줄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예시들 가운데 제가 유독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를 발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예시들 중에서도 시험 발사를 많이 성공했으며 가장 많은 비용 절감에 성공한 로켓이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었는데요. 총 23차례 로켓을 회수하였고 이 중 6개를 수리, 정비를 거쳐 다시 쏘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팔컨 헤비의 실험 발사가 있었던 날에 역시 스페이스X는 3개의 로봇 가운데 2개를 회수하였습니다. 양 옆에 로켓 2기는 이륙 2분 30초 뒤 분리돼 지상으로의 귀환을 시작했고요. 지상 관제소는 이륙 3분 뒤 분리 성공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관제소 내에는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데 이비드 보이의 노래 라이프 오브 마스가 울려 퍼졌는데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치는 경관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친 뒤 2개의 로켓은 이륙 8분 뒤 커네벌 기지 랜딩 존 1과 2에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다만 지상 말고 해상에 바지선이라는 또 다른 랜딩존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귀환하도록 되어 있던 코어 로켓, 즉 가운데 중심이 되는 로켓은 귀환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 주변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그렇지만 2개의 로켓이 착륙을 했다는 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코어 로켓 역시 앞으로 조금의 더 기술 발전을 거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컨 헤비는 기존의 뉴 스페이스 시대의 다른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로켓과 또 다른 점은 많은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은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로켓과 다를 바 없이 매우 큰 기존의 로켓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필 라슨 스페이스X의 대변인은 펠컨 9이 대부분의 우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펠컨 헤비는 모든 우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펠컨 9은 스페이스X가 이전에 발사에 성공했던 로켓이었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로켓을 발사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팔컨 헤비는 기존의 나사에서 발사한 다른 로켓이 1조 5천억 원을 들였던 것과 반대로 1627억밖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큰 비용 절감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보시는 것은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의 사진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CEO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자동차를 팔컨 헤비의 머리 부분에 실어서 우주로 보냈고 지금 현재에도 이 차는 계속해서 화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